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6월에 이 종부세 관련해서 이 개정안들이 여러 추진안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통과되는 것이 있고 통과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분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 투자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 지방 3억 이하의 집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어디 부분에서? 종부세 부분에서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존의 그 일시적 이주택자나 아니면은 이 고령자에 대한 완화책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론에 큰 반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쉽게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했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1주택자의 공제금액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14억,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의 6억에 대한 공제금액 9억까지 올리는 내용,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앞으로 이 지방 3억 이하의 집이 종부세 부분에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의 투자 트렌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키워드 자체, 현재 투자 트렌드의 키워드는 소액이에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관련된 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요. 실거주나 갈아타기, 이 수요자들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실거주 갈아타기는 주택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다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많고,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이외에 지금 지방에 이 작은 자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소액의 투자처나 서울 안쪽은 지역은 상위 등급인 서울이지만 종목 자체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이 재개발이 지금 초기 재개발이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선정되고 또 10월에 또 모아타운 발표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벌써 모아타운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이 오른 지역들, 선정되면서 많이 오른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실투자 기존에 뭐 19년, 20년에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들 보면 지금 세전 수익으로 3억, 4억 오른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차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1년 가고 발표되면 될수록 줄어들고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투자 트렌드는 소액이다. 그리고 투자 수요들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 투자 수요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일부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는 곳이 좀 오르는 부동산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러한 투자 트렌드 속에서 지방 3억 이하 집이 종부세 부분에서 주택수가 제외된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 강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지방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진 않는데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비규제 지역 보면은 뭐 읍면 뭐 이런 지역으로 해서 작은 금액이고 구축 중에서 뭐 거의 무갭으로 들어가는 무갭 수준으로 소액인 투자처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처가 어떻게 보면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재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기초 체력,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입주 물량, 향후에 뭐 5년 내 입주 물량과 전세가율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그 투자라는 말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면은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붙어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하는, 그리고 세제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우회할 수 있는 투자처라서 각광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계중에서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잘 찾는 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방의 아파트는 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풀리겠지만 비규제 지역은 지금 취득세 중과에서도 2주택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을 떠나서 공시 가격 1억 밑으로 떨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단일세율이잖아요. 단일세율로 1.1% 그냥 내시면 되니까 취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죠. 특히 이런 비규제 지역들이 이런 공주가 1억 미만 주택이 많고요.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그 초기 재개발 지도 당연히 이제 중심부나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억 밑에짜리는 없지만 외곽적으로 좀 보시면 아직도 공시가 1억 밑으로 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반지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성격이시라면 충분히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방의 그 투자를 선호하는 그 모멘텀 자체가 처음 이제 취득세를 우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보유와 양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 자,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이제 3억이라는 그 금액으로 해서 미치면 이 중과 적용을 받지 않아요. 중과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 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뭐 읍면, 뭐 이런 지방 주택들이니까 굉장히 이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과가 지금 한시적 제외긴 하지만 어쨌든 중과 영향을 안 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하나의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 종부세죠, 종부세. 종부세인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지방의 3억 이하 집 주택수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규제 지역을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면 2주택부터 이제 중과가 되는 중과세율이 넘어가요. 세율 자체가 중과세율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2주택에서 3주택 넘어가면 어차피 공시가 낮은 주택들 하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1주택에서 2주택 넘어갈 때 이제 종부세 가시권에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게다가 지금 가격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 이 6억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낮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1주택자신 분이 지방 3억 이하의 집 이런 걸 잘 찾아서 만약에 지방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이런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갖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취득, 보유, 양도에 걸쳐서 메리트 있는 지역을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요,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로 처리될 전망이다. 통과되면 이제 올해 11월 종부세 고짐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수도권 3억, 그리고 지분 40% 이하이신 분, 상속주택입니다. 이걸 보유하신 분, 그리고 이게 3번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경우 이제 1주택 지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2주택을. 그러니까 좀 큰 종부세 부분에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이 주택들한테는. 주택수 빠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택수에 따라서 지금 규제지역, 주택수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전 정부의 그 규제가. 그래서 지역 그리고 이런 주택수 요거만 빼주면은 아예 그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5만 명 가량과 상속자 10,000명, 그리고 이거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만 명 정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최고 6%까지, 6% 내는 분은 많이 없죠. 어쨌든 중과, 원래 기본세율이 0.6, 3.0인데 더블링,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주택에서 2주택 넘어갈 때가 크다. 그 이후에 공시가격 낮은 거는 3, 4, 5 부담되지가 않는데 1에서 2 넘어가는 구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기준선 현재 6에서 11억 전에
됐었고 세액공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세 이상 고령자죠.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소득이 좀 낮으신 분,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게 1주택자, 주택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거,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불투명해졌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해주는 거, 이거 문제는 난항.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은 지금 뭐 지방 투자를 이미 해놓으신 분들이나 지금 염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이 하나의 또 투자 방향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자본이 또 움직일 거라는 게 좀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제가 지방 투자, 특히 공시가격 3억 미치면서 이런 지방 투자라고 하는 자, 아무튼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여러분들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거기에 있는 링크로 참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실전적인 내용 1부 그리고 2부는 콕콕 찍어주는 제가 찾은 지역들, 물건들 1억, 2억 정도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 짚어드리는 콕콕 강의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